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인류한 혁신위원장의 버르장머리 발언에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신당 만들까요? 대구에서 출마할까요? 뉴스 오후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수능 감독관 교사를 찾아가서 시위를 벌인 학부모, 아버지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 유명 강사였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쇼츠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GP 복원 나선 북한입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로 파괴했던 최전방 감시초소 GP 복구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3일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보이는데요. 나무로 된 2층짜리 감시소를 다시 세우고 위장 무늬를 그리는 장면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됐습니다. 중화기를 옮기는 모습, 야간에도 경계 근무를 서는 장면들도 보이는데요. 북한은 또 평소 한두 개씩 개방해놓던 해안포 포문도 대폭 늘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면서 향후 대응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 트랙입니다. 서울소방서 긴급 출동 시스템 장애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서울종합방재센터 KT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신고자의 위치를 소방차에게 연결해주는 길 안내 시스템인 MDT 서비스가 1시간 반가량 중단됐는데요. 이로 인해 서울시내 25개 소방서가 신고 위치를 수동으로 파악한 뒤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KT가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고 오전 10시쯤 시스템이 정상 가동됐습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내비게이션 기능 외에는 문제가 없어서 환자 이송에 문제가 되는 상황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장애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트랙, 휴대전화 4대, 노트북 1대 포렌식 중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황의조 선수의 휴대전화 4대와 노트북 1대를 압수해서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2명입니다. 황 선수는 현재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죠.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황의조 선수에게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황의조 선수 측은 합의된 촬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중에 한 명은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트랙, 의문의 낙서 이가리입니다. 작년부터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등장한 낙서입니다. 보시면 건물 외벽이나 출입문, 쓰레기통, 전봇대 등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예, 이가리.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150곳 넘게 낙서가 등장하면서 결국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잡포본이 30대 미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자, 이 남성은 지난 10월 관광차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데요. 지난해에도 입국해서 같은 낙서를 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자, 평소에 이가리 방지 장치를 물고 자야 할 정도로 이가리가 심하다. 이가리가 생각보다 심각한 질병이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황당하죠? 그렇죠. 네, 이 남성 현재 출국 정지된 뒤에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트랙, 필리핀 바다뱀이 우리 바다에입니다. 바로 이 뱀인데요. 정식 이름은 넓은 띠 큰 바다뱀입니다. 우리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독이 일반 독사보다 20배 강하다고 합니다. 자, 주로 필리핀과 대만, 일본 오키나와 등 서태평양 따뜻한 바다에 사는 뱀입니다. 온난화로 우리 바다도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열대 바다에 사는 산호, 밤수지 맨드라미도 여수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주로 제주 해역에 서식을 했는데 위로 올라온 거죠. 자,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울릉도 주변 해역에서 관찰된 어류 가운데 열대, 아열대성 어류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정말 기후위기의 파도가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쇼츠트랙은 여기까지 달려봤고요. 네, 곧바로 시내 원룸에서 이준석 전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결자 해지입니다. 제발 여당 집단 무건 수행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별한 건 맞죠. 심장이 미쳐서 아직도 착각한. 네, 5시엔 뉴스 오후. 오늘도 정치 이야기 시내 원룸에서 하는데 인터뷰 코너 티키타카와의 콜라보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원룸 타카. 자, 현 시점 정치권의 원톱 공격수라고 한다면 아마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벌써 저희 그 유튜브 네. 그 시청자 수가 평소와는 다릅니다. 확확 올라오고 있고요. 예. 네, 창당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창당 얘기를 먼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늘 또 큰 뉴스가 있어서 지금 창당 가능성 70%, 안 할 가능성 30%인데 네. 그 인유한 위원장의 이 발언 때문에 이 30%의 남은 미련이 더 적어지지 않을까. 이 전 대표를 향해서 좀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분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는 일은 없고요. 예. 그냥 전 재밌는 분이라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아, 예. 뭐 어느 부분이 가장 화가 나는 포인트인가요, 저 발언에? 그러니까 잘 보시면요. 제가 처음에 제가 이분한테 왜 영어를 썼느냐 얘기했을 때요.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분은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코리안 아메리칸들 많이 보고 했지만은 네.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국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영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저는 인유한 위원장이 영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 전에 영어 인터뷰나 이런 거 보고 확신을 했었고요. 아. 지금 이것도 아까 자료 화면 다시 띄워주시면요. 이분이 네. 하신 발언 중에 이번에 명징하게 드러난 게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예. 저 문장이 제일 문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전 저거 보면서 아 확실히 영어로 생각하시는구나 느낌이 왔던 게요. 네. 저게 뭐냐면요. He has no ethics의 정확한 직역 표현입니다. 아, 네. 한국 사람이 도덕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보통 그렇죠. 예. 예절이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예절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또다시 영어로 가져가면은 한 가지는 에틱스로 가고 하나는 에티켓으로 갑니다. 예. 근데 여기서 아마 인유한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었던 건 에틱일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걸 또 한국어로 바꾸면 도덕이 되는 거죠. 예. 사전 보고 바꾸면은. 그래서 저는 인유한 위원장이 지금 정치 들어오셔가지고 뉘앙스에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예. 취임하신 첫날은 기자들 앞에 쭉 세워놓고 국민의힘은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예.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기자들이 몰라서 기사화가 안 된 거거든요. 내려가야 된다. 국민의힘이 내려가야 된다가 무슨 말이죠? 영어로 하면 뭡니까? 저도 몰라요. 근데 아, 예. 제 생각엔 내려놔야 된다인지 아니면은 뭐 저자세로 가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뭐 좀 물러나야 될 사람 물러나야 된다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제 저한테 계속 제안하시는 거는 이준석 씨 꼭 밀실에서 만나고 대화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표현이 있었죠. 밀실이라는 표현이. 예. 근데 이게 또 영어 표현으로 가면은 도어 클로즈 상태에서 말하고 싶다라는 게 보통 우리말로 하면은 비공개 상태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꼭 언론에다가 이준석 씨랑 꼭 밀실에서 얘기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거기서 그걸 받아들이면 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밀실 대화라는 것에 어떤 뉘앙스가 있는지를 지금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 대표님은 이 이제 한국 정치도 하셨고 이 네. 한국어 뉘앙스를 훨씬 더 잘 아시니까 네. 좀 진위를 봐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나자. 근데 이게 대화를 그러니까 하자. 제가 이분의 그러니까 이중적인 어떤 그 정체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오셨고 대신 고등교육은 또 뭐 외국인 학교를 다니시고 네. 또 전문의 생활 미국에서 하시고 이러면서 또 고등교육은 미국에 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는요. 그 아주 영어의 직업 표현이고요. 네. 밑에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 이건 아주 또 이제 한국에서 또 흔히 나오는 그런 예. 오류의 표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의 말을 조합해 보면은 나는 아랫목에서 뭔가 도덕을 배웠다. 네. 근데 그 도덕이 뭔가 봤더니 부모 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이 그냥 문장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분이 방송 나오면 저도 즐겨보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정치하실 때마다 이런 뉘앙스의 논란이 계속 있는 것 자체가 네. 좀 부담이 크다 이런 말씀 드리고 아. 싶어요. 아니 네. 제가 미스터 린튼이라고 했다 그것이 굉장히 상처받으셨다는데 미스터 린튼이 존칭입니까? 준석이는이 존칭입니까? 그렇죠. 저는 미스터 린튼을 멸칭이라고 생각하는 미국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디까지 혼란스러우신지 모르겠는데 예.
예, 정치에서는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전 대표도 소위 말해서 그런 좀 설화에 휘말렸지만 실제로 좀 실수를 하고 있는 거는 오히려 아니, 임요한 위원장이다. 논란을 만들 수는 있는데 네. 제가 미국 가서 어디 돌아다니는데 저한테 미스터 리 그랬는데 제가 나를 왜 이렇게 멸칭으로 부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가 없죠. 멸칭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 저한테 만약에 뭐 영어를 왜 썼냐 그러면요. 이분 지금 실제로 네. 제가 말했잖아요. 영어를 기반으로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뉘앙스에 있어가지고 의사 전달에서 정치 영역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네. 우리가 외교관들이 나가가지고 지금 뭐 국제 공용어인 영어로 다 소통하자고 하는 거는 각 언어에 있는 아주 미세한 뉘앙스의 차이가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게 외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보세요. 저한테 처음에 1호 혁신안이라고 저랑 홍준표 대표한테 너희를 사면해주겠다 이랬잖아요. 네. 그런데 홍준표 대표랑 제 입장에서는 뭐 하자는 거냐 상의도 없이 그냥 무슨 죄를 사해주겠다 이런 이 뉘앙스 차이를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임요한 위원장이 어떤 악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좀 안타까움을 조금 더 표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이분이 하신 말씀 종합하면 난 아랫목에서 도덕을 배웠다. 네. 그래서 준석이 부모 욕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랫목에서 뭘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알겠습니다. 정체성이 혼란스러우면 안 됩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가실 때는 이번 건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 알겠습니다. 자, 상당 얘기 좀 본격적으로 여쭤볼게요. 직접 제시한 마지노선이 12월 27일 딱 한 달 남았거든요. 네. 어제 대구에서 한 1,600명 모여서 토크 네. 콘서트도 하셨고 일단 숫자는 좀 예상한 만큼 왔습니까? 급하게 준비를 하신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연락망을 제가 온라인 한번 구축해 보겠다. 예. 그래서 조직이 아니라 이제 바람으로 한번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 이렇게 했고 제 네. SNS에만 올렸는데 한 네. 5만 명 정도가 그 서명해 주셨어요. 예. 그걸 기반으로 문자를 보내본 겁니다. 대구에 한 3,300명, 경북에 한 2,200명, 요 정도 5,500명 정도에게 제가 문자를 보내왔는데 네. 그 중에서 뭐 상당수가 오셔가지고 1,600명 정도 찼다는 거는 네. 뭐 어떤 분들은 자꾸 이제 유튜브 방송하신 분은 최대한 의미를 축소하려고 뭐 임영웅 씨에게 붙어가려고 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뭐 저 명단 다 허수다. 내가 해봤는데 10명은 가입시킬 수 있다. 근데 허수가 아니라는 게 그냥 증명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발 저는 보수가 유치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요. 아니 임영웅 씨 논란도 그렇지. 대구에 큰 행사할 수 있는 컨벤션이 엑스코가 다인데 네. 엑스코에서 제가 하는 것도 그렇고 임영웅 씨 콘서트가 금토일이에요. 그럼 저는 행사도 못 합니까? 그러면 그거랑 겹치지 않게 하려 그러면은 뭐 시간대도 달랐고. 애초에 예. 제가 왜 그리고 겹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애초에 공간도 다르고 저희는 5층이고 옆 건물 1층에서 이제 네. 진입하는 임영웅 씨 콘서트랑 어떻게 겹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자꾸 가볍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지금 네. 정치가 수준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핵심은 네. 이제 대구에서 이런 행보를 보이는 이 전 대표가 창당을 하느냐인데 뭐 더 큰 전쟁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뭐 한 달 기다릴 것도 없이 뭐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대구에서 후보도 내고 내가 신당 만들겠다 이런 거 저는 아닙니까? 정치 개혁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어제 그 자리가 상징적인 자리였던 것이 앞으로는 뭐 구의원 시의원한테 50명 데리고 와달라 100명 데리고 와달라 이래가지고 조직을 모아가지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예. 자발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인터넷에서 모여가지고 모이자 하면은 네. 게릴라식으로 1,600명도 모일 수 있는 네. 그런 문화를 한번 대구에 한번 이식해보자라는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예.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고요. 정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단순히 토론 문화나 어떤 게 아니라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네. 실제로 후보도 내야 되고 예, 예. 출마도 해야 되고 당연하죠. 또 배지도 달아야 되고 그렇죠. 같이 뜻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천하용인이라는 팀이랑 전당대회를 제가 치렀는데요. 예. 제가 됐을 때도 그렇고 천하용팀 팀도 그렇고요. 저는 3천만 원으로 선거를 치렀고요. 예. 그 저희 4명 후보들 같은 경우는 기타금 빼고 도합 1억 이내로 선거를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문자도 안 보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저비용 선거에 있어서 효용성을 제가 입증했기 때문에 네. 정치하는데 원래 뭐 수십억이 깨진다 이런 부담을 가지고 참여하지 못했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도요. 능력만 있고 내가 정치에 대한 바른 생각만 있으면은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아예 실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가 행사나 이런 것도 원래 보면은 정치 행사 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막 평일 오후 2시에 하고 이래요. 아니 제대로 진짜 사회에 대한 어떤 고치고 싶은 점이 있는 젊은 세대가 직장 포기하고 어떻게 그런 데 참여합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하나하나 세심하지만 바꿔나갈 부분 바꾸고 나면은 충분한 정 참여가 있을 것이고 네. 후보 당연히 내야죠. 네. 근데 지금 천하용인 분들이 뜻을 같이 하긴 하지만 아직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좀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럼 다 그거 다 기다렸다가 사람마다 국민 개인적인 공천 상황이 다 끝나면 다른 거고요. 예. 그리고 뒤집어 말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당 밖에 나와가지고 무슨 행동하기 전까지는 예. 각자 당에서 그래도 생활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최대한의 당원들에 대한 예의와 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금태섭 의원이나 양양자 의원님 같은 분들도 일찍 움직였지만은 네. 총선이란 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생업에 바쁘시기 때문에 4월 총선이다 그러면은 보통 한 2달 전쯤부터 예. 3달 전쯤부터 진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이제 준비해서 나가는 거지. 뭐 일찍 나온다고 해가지고 오늘부터 뭐 발품 띄고 할 것도 딱히 없어요. 네. 예, 그래서 막 그런 거는 일정에 맞춰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전 대표님은 노원의 아들입니까? 대구의 아들입니까? 노원에서 태어나서부터 살아왔으니까 네. 예, 노원 사람이고요. 예.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대구 사람이니까 대구의 아들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어디로 나가실 거예요, 본인은? 저는 저 대구 출마를 상정하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당을 예. 하게 되면은 제가 대구에서 붙는 건 신당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보수의 아성 아닙니까? 예. 근데 신당을 도전하는 게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것에 도전하겠다는 의지의 발로고요. 네. 뭐 대구만 어렵겠습니까? 광주도 어렵겠고요. 저는 그렇죠. 그거는 신당을 하게 되면 그 구성원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당의 컨셉에 따라 다를 거예요. 만약에 보수를 대체하기 위한 보수 신당의 성격이 있을 경우에는 네. 그걸 이제 바탕으로 영남 지역에서 붙는 게 제일 어려울 것이고요. 네. 만약에 또 여러 스펙트럼이 넓은 분과 함께 한다 그러면은 더 어려운 곳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따라서 제 역할을 찾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 네. 제 항상 꿈은요 노원에서 당선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노원도 좀 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가지고 당대표 하면서요. 그래서 임기가 2년이었거든요. 예. 1년 동안 선거한 다음에 1년 동안은 당 개혁해놓고 그 뒤에 1년 동안 저는 노원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당선되는 게 항상 꿈이었어요. 예.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1년 선거 다 치르고 이겨나오니까 윤핵관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 권력욕이겠죠. 대표 내쫓겠다고 난리 쳐가지고 지금 지지율도 바닥이고 회복 가능성이 저는 적다 보거든요. 예. 그러면은 제가 노원에서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이건 선거를 치르는 게 의미가 없는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당대표 할 때까지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 50% 근접하게 유지하고 있다가 저 쫓아낸 다음 주부터 20%푹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저는 제 탓은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이걸 제 개인의 능력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면 저는 당연히 어려운 도전을 다른 데 찾겠지만은 지금은 보수 근본을 개혁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혁신위에서 소위 말해서 파격 제안을 네. 했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인터뷰를 보니까 네. 그 내용이 없었다. 빵은 빵인데 공갈빵이었다. 이런 표현 쓰신 걸 봤습니다. 혁신위가 제안하진 않고요. 예. 혁신위는 뭐 제안할 권한도 없고 만약 제안한다 해도 제가 웃고 넘어갔을 테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진지한 주체가 예. 제안한 게 있었습니다마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를 들어 당을 개혁하고 그다음에 그 개혁된 당을 토대로 제가 했으면 굉장히 괜찮은 역할이겠지만은 네. 지금은 거의 수도권을 나락으로 보내는 다음에 저한테 명목상의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이걸 반전시켜달라고 하는 거는 뭐 하라고 하던가요? 말하면 안 되죠. 그런 거는 원래 받아들이지 않은 제안은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염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솔직히 제안하는 사람들도. 예. 그러면 어떤 제안이 오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내가 먼저 선 제안을 한다면? 저는 제안 안 합니다. 아, 저는 안 합니까? 조건 걸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예. 뭐 다들 열심히 하시길 이제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책임 있는 분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네. 예. 책임 있는 분들이 누군지는 말 안 하셨지만 뭐 책임 있는 자리가 많진 않으니까 예, 대략 예, 예. 짐작은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전 대표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네. 짧게 질문을 알겠습니다. 많이 좀 드리려고 자 30초 안에 질문에 대답하는 OX 퀴즈를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일단 이거 하나만 들어주시고요. 네, 앞에 O, 뒤에 X 있습니다. 네. 초시계 가니까 네. 질문 쭈르륵 드리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계 주시죠. 첫 번째 질문, 한동훈은 내 라이벌이다. 네. 아, 아니다. 네. 자, 두 번째, 노원에 미안한 마음 있다. 없습니까? 아니 오늘도 지금 노원 08번 말버스 타고 예. 왔습니다. 예. 대통령이 밥 먹자고 하자면 먹는다. 안 먹습니까? 예. 아, 그럼 대통령 너무 열심히 도왔나 싶다. 아니요. 당 대표면 당연히 선거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당 회견문 이미 써놨다. 안 써놨어요. 안 써놨어. 10년 안에 대선 나간다. 전혀 고민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나도 요새 나이 먹었다는 생각 든다. 예. 한 달 뒤면 40입니다. 예. 제가 질문을 꽤 많이 드렸어요. 예.
아니 다 X 주는 것만 이렇게 내시면 어떡합니까? 마지막에 나이 먹었다는 생각을 오라고 하셨는데요. 아니, 그게 요즘 제가 흰머리 가끔 뽑을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게 화두군요. 예. 한동훈 라이벌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 한동훈 장관은 제가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정치적 예. 행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뭐 라이벌 의식을 가질 상황도 지금 아니다. 예. 오히려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치 입문하시는 분들이 예. 뭐 아주 개혁적이고 이런 좋은 길로 가는 분도 있지만은 들어오자마자 이상한 사람들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흑화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주신다면요? 아니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예, 대통령은 되셨지만은 예. 굉장히 어두운 분들과 정치를 이제 그 국정을 하시면서 예. 최근에 지지율 난맥 같은 걸 겪고 있잖아요. 음. 전 윤석열 대통령을 좀 더 개혁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도왔으면은 네. 우리나라가 좀 더 나았을 거라 봅니다. 아,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긁지 않은 복권인데 진짜 꽝이 아니라 성공하려면 윤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야 된다 이런 해석인가요? 대통령과 다른 길일지 모르겠지만요. 예. 이게 보수의 정치 지도자가 들어오면요. 뭐 저도 그런 꼬임을 당한 적이 있지만은 굉장히 재밌는 분들이 붙습니다. 예. 뭐 갑자기 뭐 애국 보수의 길로 나서라는 분도 있고 부정선거 이런 거 얘기해 주세요 하는 분도 있고 잘 가다가 또 이런 거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원희룡 지사도 개혁적인 정치인의 그 대표격으로 계시다가 네. 갑자기 누가 제안했는지 몰라도 전두환 대통령 세배하고 오시고 나가지고 약간 고생하신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없을지 몰라도 진로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길이 보수 정치에는 게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우리 당에도 보면 뭐 종교인과 어울려가지고 나락 가신 분도 있고요. 예. 다양하거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본인의 그 인텔리한 이미지와 네. 그리고 어쨌든 한동훈 장관도 지금까지 그 공무원으로서의 커리어는 전 굉장히 훌륭했다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럽히지 않을 깨끗한 정치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 네. 개혁적인 행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굉장히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전 대표님이 이렇게 좀 긍정평가해주는 인물이 정치권에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저 때리는 사람 아니면 다 긍정평가해줘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하다못해 예. 김재원 의원도 저는 이해합니다. 아, 그런가요? 항상 그분이 저희 나쁜 소리 해도 먹고 살려면 무슨 소리도 못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다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건 다 괜찮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이 주말새 그 고등학교 뭐 동문회인가 갔다가 이정재 네. 배우랑 또 사진이 찍혀서 또 화제가 됐는데 네. 사실 이 보수 정치인에서 클릭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건 전 이준석 전 대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라이벌은 아니지만 요새 좀 주목들을 뺏긴다는 생각은 하십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 뭐 저와 진영을 같이 하는 사람이 언론 노출도가 높아지고 주목이 높아지면은 네. 긁지 않은 복권이지만 나중에 같이 잘할 수도 있는 건데 예. 뭐 나쁘게 볼 건 없죠. 같이 잘할 가능성 있습니까? 저는 딱 들어왔을 때 누가 곁에 있느냐에 따라 갈라진다 봅니다. 아. 예, 제가 대통령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도 윤핵관들이 꼬이더니만은 네. 뭐 이상한 좀 생각을 좀 주입받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밥 먹자고 하면 안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밥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제 경험이요. 대통령하고 살 독대하면서 뭐 차를 마시고 이랬을 때는 좀 생산성 있는 대화를 저희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밥을 이제 드시면은 꼭 그렇게 술이 나오고 예. 그 술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뭐 좀 밀도 있는 대화라기보다는 예. 좀 잡기에 가까운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아, 네, 그래서- 경험에 예, 그래서 저는 좀 예. 굳이 제가 대통령과 혹시 만나게 될 기회가 있다면은 차 한 잔 내주시면 됩니다. 예, 아. 예. 차 한 잔을 마시자고 하면 마실 생각이 있다. 아니 뭐 대통령께서 무슨 말 하실지 뻔하긴 한데 그래도 네. 예, 어른인데 그거는 뭐 차 한 잔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10년 안에 대선 나간다라는 질문에는 X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뭐 한 15년 뒤는 옵니까? 아니요, 제가 뭐 내각제론자 이런 건 아닌데요. 예. 제가 지난 대선을 보면서 상당히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은 저도 대선을 여러 번 이제 당에서 경험해봤는데 아 이렇게 정책 실종의 대장동 단일 이슈로 선거를 치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대장동 때문에 결국 그 선거 내내 그리고 그 이후에도 누가 나쁜 사람이냐 이재명이 나빠요, 윤석열이 나빠요 이걸로 선거를 치른 거거든요. 네. 근데 결론으로 지금 이제 두 분이 다 나쁜 사람처럼 돼가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이 대통령제가 굉장히 위기에 빠졌다. 지난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를 요즘 젊은 세대가 뭐 최근에 수능 논란과 더불어 가지고 킬러 문항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정말 고르기 어려운 선거였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정치 전체에 위기가 올 거라 봅니다. 네. 그래서 대선이 치러질지 안 치러질지도 모르겠어요. 네. 대선을 안 치르면 어떡합니까? 저는 이번에 총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는 개헌론이 대두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각제는 지지하지 않지만은 예. 지금의 어쨌든 독식 체제로서의
그 승자 독식 체제로서의 정치라는 것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여론이 비등할 거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저는 사실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창당 얘기 앞에서 좀 했는데 질문 한두 개만 더 드리면요. 네. 그 관련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이 뭐 좋게 보인다라는 응답이 38%, 네. 아니다가 48%였고 이거를 좀 지지층을 좀 나눠서 네. 봤더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비호감이다라는 응답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이런 조사 결과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조사를 해석할 때 잘 보셔야 되는 게요. 네. 보수가 원하지 않는 신당?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 아닙니까? 안 되죠. 원래 제가 당대표 할 때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한 45에서 50 사이였고요. 예. 지금은 한 33 요렇게까지 나오는 조사들이 많습니다. 예. 그 말은 12가 어디로 간 겁니다. 12, 13이 어디로 간 건데 그게 가운데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민주당 지지층까지 간 겁니다. 네. 그럼 이 지지층들은 언제든지 신당이나 새로운 시도가 있을 때 다시 탈출할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에 남아 계시는 지지층 정도면요. 예. 굉장히 짠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여론조사를 분석할 때마다 한번 잘 보셔야 되는 게요. 과거에 국민의힘의 지지층에서 지금 한 10몇 프로가 대선 대비 빠진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미 지난 1년 반 동안에 윤핵관과 대통령께서 하는 정치 행위에 대해서 실망하고 빠져나가셨기 때문에 네. 이 분석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되고요. 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방송 평론하는 사람 중에 네. 거의 몇 안 되는 제가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 같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자격증이 예, 저 자격증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김기현 대표 체제는 얼마나 갈까요? 이런 거예요. 저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요즘 상식적으로 평론을 하면요. 예. 다 안 맞는 게 비상식적인 결론을 내리기 때문이거든요. 자격증 있으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론 분석에 대한 거지. 예. 그 평론에 대해서는요. 합리적인 주체라 그러면요. 네. 이미 지난 강서 보궐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지도부는 국민들이 심판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대한민국 역사의 그 긴 정당사 중에 선거 지고 나서 그 지도부가 이기 지도부라는 걸 출범시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약간 비정상 구간 왔기 때문에 예측이 무의미하다. 네. 평론의 영역을 좀 넘어선. 제가 만약 신당을 할 거라 생각하면요. 네. 만수무강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신당을 하지 않는다면은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 지도부죠 지금. 안 하면 국민의힘이랑 같이 다시 뭐 해볼 수 있는 거. 그럴지 안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또 그거는. 예. 그건 또 퍼센트의 영역으로 예. 남겨두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전문가, 네. 정치 분석 전문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사회 속 이야기는 큐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은 똑부러지는 똑똑콤비 서혜진 변호사, 진술 분석 전문가 김미영 박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알고 보니 형사법 제왕 이렇게 잡았는데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부모가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수능 감독관 교사를 찾아가서 이제 1인 시위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학부모가 알고 보니까 경찰대 출신의 변호사, 스타 강사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오늘 이 학부모가 인터넷 카페 입장문을 올렸더라고요. 네, 학부모가 스타 강사라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서 학교 그 해당 교사에게 좀 2차 피해가 될까 염려스러웠지만 고민하다가 입장문을 올리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입장문에는 사과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고 그 해명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사과라고 보기에는 좀 표현이 좀 그러했던 것이 해당 선생님에게는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뭐 공탁을 통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라고 하는데 합의와 관련된 사과에 대한 어떤 진정성 있는 느낌은 좀 덜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공탁을 통해서 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공탁은 뭐 변호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합의가 되면 그 피해자와 관련돼서 합의금을 서로 이제 주게 되는데요. 실제로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받지 않고 피해 금액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법원에 이제 비용 일정의 어떤 금액을 맡겨서 합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나왔던 그 사진이 이제 교사 노조에서 제공한 그런 사진인데 저 장면이 이제 1인 시위를 했던 장면이었고 뭐 선생님이 학교를 찾아가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선생님 성함을 노출하기도 하고 뭐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겠다, 뭐 비밀 보장한다, 뭐 이렇게 이제 1인 시위를 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선생님이 그 수능 감독관이었는데 네. 그 부정행위를 이제 적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날에 이제 그 학교를 찾아가서 이제 1인 시위도 했고 이제 그 스타 강사라는 아버지도 이제 학교에 찾아왔던 그런 상황인데 처음 사건이 불거졌을 때 어떻게 이 선생님의 신상과 근무지를 알고 그렇게 학부모가 찾아간 것이냐, 뭐 누가 알려준 거 아니냐 이런 네.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일단은 이 학부모는 이제 변호사죠. 이 사람은 어쨌든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이 선생님의 근무처와 뭐 연락처를 알아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뭐 입장문에 쓰여진 내용을 보면 일단 그 딸이 그 상황에서 감독관의 이름을 받고 그 이름을 토대로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이제 교육청에 나와 있던 뭐 선생님의 뭐 전 학교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해서 전화를 통해서 선생님이 실제 어느 학교에 근무하는지를 알아냈다 이런 식으로 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가면서 예. 이제 알아냈다. 네, 뭐 교육청이나 학교 측은 그런 전화를 또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 선생님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게 됐는지도 추후에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주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특히 이제 1인 시위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이제 가장 마지막에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 1인 시위는 사실은 뭐 아까 보여진 화면에 따르면 예. 좀 내용이 좀 세죠. 예. 선생님 이름이나 뭐 휴대전화 번호도 나와 있고 뭐 파면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 1인 시위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1인 시위라고 하더라도 저런 부분이 사실 뭐 법에 위반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거고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고발이라든지 고소도 할 수 있는 사안인 것처럼 보입니다. 뭐 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요. 예. 실제로 고발을 했는지 이런 거에 예. 대해서는 아직 나와 있는 건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혐의가 적용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명예훼손이 거예요?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1인 명예훼손. 시위 관련해서는요. 그 이제 그 학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선생님과 통화를 하면서 변호사라고 얘기한 부분도 네. 있었어요. 근데 변호사라고 자기가 얘기한 것은 지위를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률적인 용어를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도 해명을 했는데 같은 변호사로서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정확히 저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사실은 저희가 알 수 없어서 네. 이 선생님의 말과 또 저희 스타 강사라는 저 변호사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변호사 입장은 뭐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이 과연 이게 부정행위였는가 이게 이 변호사가 가장 주장하는 점인데 그 수험 시간 종료 이후에도 그 벨이 울린 이후에도 계속 답안지에 마킹하는 행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가 부정행위이지 우리 딸은 답안지 작성한 것은 없다라는 게 일단 기본 입장이에요. 예. 근데 답안지 작성도 안 했는데 그런 상황을 부정행위라고 보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다투겠다라는 얘기고 그런 과정에서 뭐 고의나 과실 이런 법률상의 용어를 좀 제대로 설명해주기 위해서 내가 변호사라고 직업을 밝힌 것이지 어떤 뭐 위협이나 협박의 의도는 없었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만 이 얘기를 직접 들은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변호사라고 하면 법률을 잘 알 것 같고 또 자신에게 엄청난 민원 제기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변호사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사실 법률적인 조치를 이용해서 자기를 좀 난처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일부 좀 위협적인 그런 느낌도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입장문에서도 보면 이제 자녀가 부정행위한 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계속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여기서 뭐 당시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수능 감독관은 3인의 합의를 통해서 이제 부정행위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의 행위는 부적절한 행동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부분이 좀 서로 다툼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 학부모의 주장에 의하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뭐 교육청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그 수능을 치렀던 그곳에다가 이제 문제 제기 이의 신청이나 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었는데 밤 늦게까지 그런 제출하려고 했으나 그걸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수능 감독관을 찾게 됐고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찌되었건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이렇게 개인 감독관을 찾아가서 뭔가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위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일이 이제 우리 이제 교권 침해 이슈가 계속 있던 흐름 속에서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수능 감독관 관련해서도 어떤 우리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호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능 감독관 관련 민원도 좀 많다면서요. 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면 지난 이제 29년부터 21년간 통계에 의하면 3년 동안 5천 건 이상의 이제 수능 관련된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3분의 1이 수능일을 전후로 해서 이제 발생한 민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뭐 감독관이 기침을 했다던가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어서 뭐 집중이 안 됐다. 뒷자리에 있는데 감독관이 너무 쳐다봐서 집중하는 게 부담스러웠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 감독관들도 그 유의 사항을 50쪽 분량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민원 소지가 있는 행동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고는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능이다라고 하면 너무 예민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감독관들에게는 이런 류의 예민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고지하고 뭐 교육도 하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수능 감독관에 대한 이제 보호책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좀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수능 감독관의 경우에는 현재 병가 상태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시교육청에서는 교사에게 특별 휴가를 제공해주고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긴급 경호를 안내하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아마 이제 고소도 이제 계획 중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이 사안에서는 비교적 보호 대책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갈 텐데요. 두 번째 사건은 좀 충격적이었어요. 키워드는 성감대를 알려주고 싶다던 성악 강사의 이야기인데, 자, 이건 또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성악 입시 강습을 하는 중에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한 성악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좀 충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업 중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네, 피고인이 성악 입시 강사고 그 학생이 이제 피해자인데요. 수업을 하던 도중에 이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예. 매 수업마다 강제추행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가슴 울림을 성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슴 울림을 체크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슴 부위를 만진다던가 여기 이제 메시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뭔가 이제 몸매가 나온 사진을 좀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2013년 7월부터 약 6개월간에 걸쳐서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행위를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재판에 이제 넘겨졌는데요. 실제로 사실 이런 사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상할 때 어떻게 교사가 학생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관계 속에서 굉장히 이제 사소해 보이거나 혹은 학습을 이제 가르침을 빌미로 해서 이런 류의 요구를 한다던가 뭐 식체 접촉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힘을 줘야 하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대학에 계속 떨어지는 거다. 노래가 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진술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런 사건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추가 피해자가 많을 수도 있을 그런 사건인데요. 실제로 이 가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5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피해자 1명 같은 경우는 그 강간에 대한 어떤 그 협박이나 아니면 폭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좀 부족해서 최근에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14년까지 무려 4년에 걸쳐서 뭐 강제추행, 유사강간 거의 20차례 정도의 이 성범죄 피해를 봤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좀 호소하는 것도 매우 어렵고요. 그리고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대학 입시에 있어서 거의 뭐 절대적인 지위거든요.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대학 입시에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또는 주위에 도움을 호소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해가 뭐 2013년부터 혹은 뭐 2011년부터 이렇게 좀
10년 정도 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는 게 쉽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되게 시간이 좀 지나긴 했잖아요. 네, 예,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의 80% 정도가 사실은 상당 부분 아는 관계 속에서 이런 성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바로 신고하는 경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입시 강사라는 이제 존재에서 이 B 씨, 제자 B 씨의 경우에는 실제로 당시에 동아줄 같은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없으면 대학을 좀 가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절박함이 있었고 이 성악계의 엄격한 어떤 위계와 폐쇄성 때문에 어떤 행위들을 이제 시접적으로 하거나 요구를 했을 때 적절하게 이제 거절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CC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입시에 대한 중압감이라던가 이 성악 그 피고인의 아내가 실제로 유명한 그 성악가 교수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업계에서 이 사람에게 뭔가 부당함을 이제 제시한다던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에는 자신들에게 미치는 불이익 때문에 이런 고소를 바로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피해자들은 실제로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을 이제 폭로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는 실제로 정신과 병실에 입원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결국은 대학을 갔지만 2학년 때 자퇴를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 피해자의 말 중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었다. 그 시기에 이런 대목이 네, 있어요. 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근데 이게 법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제 성적 자기결정권은 사람이면 다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이 권리가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 맥락을 잘 살펴야 됩니다. 예. 일단은 내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런 학생과 선생님, 교수와 제자 이런 식으로 어떤 위력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권력 관계가 관계상 불평등한 그런 관계에서는 아무리 성적 자기결정권이 자기가 헌법이나 법률상 부여된 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랑 관계가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특히 이런 사건에서 이 제자들 같은 경우는 이 교수에게, 이 성악 강사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강사가 이런 부적절하고 이런 성범죄 가해까지 했을 때 이거를 적절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면서 거절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다른 권리를 행사한다든지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 피해자들이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이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되게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실제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 이제 B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재판에 넘겨진 그런 상황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성범죄 공소시효가 조금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죠. 네, 일단 일반적인 성인 피해자라고 예. 하면은 이제 강간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범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인데 만약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시절에는 공소시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DNA 같이 어떤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10년이 더 연장이 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13세 미만 아동, 아주 어린 이런 아동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현재 아예 없고요. 강간에 의한 살인이라든지 더 중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이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도 어떻게 좀 재판이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분과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보니 해보니 들어보니 보니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사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보니와 제가 이 약간 좀 색깔을 좀 맞췄습니다. 커플룩 같아요. 약간. 예, 커플룩. 자, 오늘은 어떤 거 준비했어요? 예. 오늘은 술입니다. 그것도 술. 저랑 약간 커플. 예. 술이요? 네, 예. 마시고 온 건 술입니다. 아니고. 지금 술 취한 상태는 아니죠? 종종 오해를 예, 받습니다만 마시지 않았고요. 예. 사실은 위스키 오픈런을 뛰고 왔습니다. 구하기 힘든 위스키 제품을 사기 위해 문 열기 전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건데요. 제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위스키 사려고 줄 서서 기다리는 상황. 맞습니다. 본인도 샀습니까? 궁금하시죠? 예. 네, 영상 보고
알겠습니다. 빨리 봐요. 네, 예. 영상 네. 보시죠. 하나 사갈까요? 하나 사갈까요? 거의 지금 이거 2병 남은 거거든요. 네, 저는 지금 위스키 할인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다양한 위스키들이 보이는데요. 이 중에는 구하기 힘든 것들이 있어서 밖에 사람들이 그 위스키들을 사러 줄을 잔뜩 서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혹시 어떤 술 사러 오셨는지 그런 것 좀 여쭤봐도 될까요? 위스키 사러 왔어요. 아, 어떤 위스키? 맥켈란이라고 네. 형이 사다 달라 했어요. 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왜 이게 뭐 향이 좋고 맛있나 봐요. 몇 시부터 기다리셨어요? 저는 9시부터 기다렸는데 네. 여기는 아마 새벽부터 기다렸을 겁니다. 어떤 거 사러 오셨는지 궁금해가지고. 히비키요. 히비키? 네. 몇 시부터 줄 서셨어요? 8시 반부터인가요? 6시 반이요? 네. 근데 그 히비키가 구하기 힘들어서 인기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새 상품이니까, 신상품이니까요. 신상품이에요? 네. 아, 그럼. 이게 한 사람당 한 병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같은 품목은요. 저 히비키 같은 경우에는 몇 병? 오늘은 12개요. 12개? 아, 정말 빨리 줄 서야지 살 수 있구나. 날짜마다 좀 수량이 달라서. 네네. 오픈한 지 2분 지났는데 딱 2분 만에 가장 인기 품목이 동이 났습니다. 어제는 이거 맥켈란도 다 매진돼가지고. 다 매진됐고요. 오늘은 네. 어제보다 물량이 조금 더 많이 준비를 아. 해서 주말이라 네. 그래서 조금 남아있고 저희가 10시 반 정도 되면은 네, 다 네. 판매 완료됩니다. 아. 혹시 30대, 20대? 네. 저 20대 20대요? 후반 술을 잘 못 마시니까 네. 한 잔만 마셔도 가성 있게 네네. 취할 수가 있어서 그냥 차라리 깔끔하게 네. 한두 잔 근데 마시고. 한두 잔만 마시고 다음날 이제 네. 숙취도 없고 해가지고 가격이 많이 부담되진 않으세요? 사실 부담은 되죠. 아니, 한 병을 사놓으면 네. 오랫동안 마실 수 맞아요. 있으니까 그래서 인당 한 병이요. 아, 하나 사갈까요? 하나 사갈까요? 거의 지금 이거 2병 남은 거거든요. 저는 본인을 믿어요. 네.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라니. 어디 있죠? 예. 네, 저도 선물로 끝까지 안 가져오고 보여주는데, 예. 싶었는데요. 예. 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어. 저게 딱 2병 남았잖아요. 예. 근데 제 뒤에 이렇게 손님들이 사려고 있는데 예. 제가 이렇게 사면은 아무래도 약간 좀 양보하는- 방송을 이용해서 그렇죠. 사는 느낌이 드니까. 네, 물론 저도 빨리 왔지만 예. 그래도 이제 양보한 거고요. 뭐 예. 그런 거 뭐 참고로 이제 제가 저기 이렇게 마스크 이제 좀 답답하게 쓰고 있는 게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영상을 보고 아까 이제 저희끼리 설명해 줄 때 첫 번째로 줄 선 분은 의자까지 가져오셨다고 하던데 네. 그럼 밤을 새는 겁니까? 네, 셋이고 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촬영은 이제 원치 않으셔서 찍진 않았지만 제가 따로 여쭤봤는데 예. 새벽 2시에 오셨다고 합니다. 새벽 2시부터 줄을 섰다. 네, 그렇습니다. 술 사려고 잠도 포기하고 오픈런을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건데 네. 왜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위스키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올해 위스키 매출이 수입 맥주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아. 불과 4년 전에는 맥주의 5분의 1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역전을 한 겁니다. 사실 뭐 맥주는 좀 네. 일상적으로 뭐 즐기는 술이지만 위스키 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른들, 그렇죠. 좀 뭐 그렇습니다. 예. 뭐 높으신 분들이 그렇죠. 비싼 술. 사줄 때 먹는 어. 술로 인식이 됐는데 그렇죠. 요새는 그냥 젊은 세대에서도 위스키를 좀 일상적으로 뭐 집에서도 그렇게 네. 즐기는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뭐 진행시켜 하는 이런 분들만 먹는 예. 건 줄 알았는데 예.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현상이라는 분석이 있고요. 예. 이제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 점차 고급 주류들이 인기를 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스키가 많이 좀 대중화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비교적 저렴한 위스키에 이렇게 탄산수 같은 음료를 넣어 마시는 걸 하이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요새 진짜 많이 먹어요. 하이볼 정말 요새 많이 들어봤어요. 모든 걸 많이 드시지 아니, 않습니까? 저는 아니고 주위에서. 네. 예. 아, 예. 이 하이볼 인기가 들면서 이 중저가 위스키 판매량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새 와인 인기보다 위스키가 더 좋다 그런 얘기가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와인은 이제 개봉을 하면 좀 금방 상하는데 위스키는 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으니까 좋다. 아까 인터뷰한 분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오래 두고 마실 수 있으니까 비싼 게 뭐 그렇게 좀 체감되지 않는다. 이제 실제로 와인 열풍은 조금 잠잠해진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입량이 2021년에 코로나 이후에 정점을 찍었다가 좀 내려갔군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인기가 막 식었다 이렇게 아. 말하기는 어렵고요. 위스키가 워낙 강력하게 치고 올라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위스키가 대중화가 됐다고 해도 기본적인 가격대는 좀 비싼 그렇죠. 편에 속하는 그렇습니다. 주류잖아요. 예. 근데 얼마 전에 박보니가 그 뭐 앱테크 얘기하고 네. 젊은 세대 그 뭐 거지방, 네. 카톡방에서 절약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했는데 네. 또 반대로 또 동시에 비교적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조금 비싼 주류 위스키를 좀 이렇게 즐기는 현상 이런 것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소비의 중간이 사라진다. 소비의 양극화가 아.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주 가성비 있는 물건을 찾고 다른 한쪽에서는 럭셔리를 찾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단순히 부의 양극화라기보다도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 돈을 아껴서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데 아낀 돈을 내가 정말 원하는 거 이렇게 집중해서 쓰는 경향이 있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네. 소비 네. 트렌드는 계속 변하는 거니까 오늘도 네. 재밌는 소비 트렌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떡하고 선물하고 이렇게 손편지하고 있더라고요. 고마워요라고 하면서 말을 흐리면서 쑥스러워하는 그 표정 있잖아요. 아이, 감동이고 또 먹먹하고 그렇죠. 숙연해지기도 하고. 떡을 우리가 먹을 자격이 되나 우리가. 직원들은 인생 최고 선물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아이의 마음이 너무 참 귀하지 않습니까? 네, 뉴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죠. 네, 오후의 키워드 오늘도 오키도키 민키영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키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민키입니다. 네. 네. 아까 술 화면에 눈을 못 떼시던데. 네. 위스키 좋아하세요? 아니 저도 술을 잘 못 먹다 보니까 네. 위스키가 좋더라고요. 향 아, 즐기면서. 그렇군요. 네. 다음 알겠습니다. 회식은 예 아닙니다. 돈이 많이 누가 들어요. 준비하나요? 예? 이 선배. 아, 서로 많이 없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가죠. 예.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허경영입니다. 음. 연관어에 보시면 하늘궁, 우유, 80대 남성 조사 이런 단어들이 대표적으로 눈에 띕니다. 예, 뭐 허경영 대표 늘 범상치 않은 뉴스가 좀 따라다니는데 이번엔 좀 심각한 뉴스가 그러게요. 있더라고요.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맞습니다. 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단지죠. 하늘궁에 입소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 23일에 하늘궁에서 운영하는 한 모텔에서 숨져 있는 A씨가 발견됐고요. 이 고인은 허경영 대표의 신도인데 지병을 앓다가 최근 아내와 함께 하늘궁에 입소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입소한 지 이틀 만에 사망을 했고요. 이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발견 당시 A씨 주변에 유통기한 3개월가량 지난 우유가 마시다 만 상태로 발견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경찰은 사망 원인을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 우유도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조사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예. 이게 그냥 우유가 아니라 일명 불로유라고 하는 건데요. 예. 불로유요. 네, 안입을 늙을 노자를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반 우유에 허경영 대표의 얼굴 사진 스티커를 붙이고서 허경영이라고 외치고 상온에 보관한 우유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불로초가 아니라 불로유라고 하는 건데 하늘궁에서는 이 우유는 썩지 않고 만병의 효과가 있다라는 취지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우유에 스티커를 붙여서 허경영 외치면 불로유가 된다 이런 건가요? 네, 상온에 내둬야 된다고 합니다. 상온에. 네. 그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그 우유가 도대체 어떻게 만병통치하게 된다는 거죠?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니까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허경영 씨 신도들 사이에서는 불로유에 대한 믿음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네. 이 하늘궁에서 허경영 대표 얼굴 스티커 사진을 20장이 5,000원에 파는데 그 스티커를 신도들이 직접 사서 만들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유 먹고 피부병이 나았다라든지 항암 치료하는데 구역질로 안 나더라. 그리고 시력이 좋아졌다. 신도들의 이 간증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허경영 대표는 A씨가 불로유 자체를 못 먹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요. 예. 한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A씨 몸이 쇠약해서 불로유 자체를 먹지를 아예 못했고 새벽에 침대에서 떨어져서 변을 당한 걸로 알고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우유 하고 때문 있습니다. 아니다. 네. 하늘궁은 분류를 팔지 않는다. 알아서 만들어 먹는 것이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는데 네. 글쎄요. 뭐 사망 원인이야 조사를 다각도로 해봐야 되겠지만 신도들이 만들어 먹는 거니까 책임이 없다. 이런 태도로밖에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발표를 보면 그렇게 예. 느껴질 수밖에 없죠. 이 허 대표가 그렇지만 홍보하고 권장을 예. 했다라는 게 이제 진술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스티커도 판매도 했잖아요. 그래서 누리꾼들도 이번 사건만큼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거든요. 예. 네. 좀 어떤 반응들인지 좀 살펴보니까 예. 네. 하늘궁 웃고 말았는데 이거는 심각하다. 예. 충격적인 사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을 이용하면 안 된다. 이런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감이 많이 됩니다. 네. 철저한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양갈비입니다. 예. 양갈비. 네. 저 좋아하는데. 저도요. 예. 연관어 볼까요? 양꼬치, 양고기, 음식, 뭐 메뉴 평범한 연관어들이 있습니다. 예. 저 양갈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 냄새 난다고 해도 전 냄새가 안 나요. 음. 저는 그만큼 좋아하는데 연관어로는 짐작이 좀 안 갑니다. 뭐 양갈비 뭐 세일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양꼬치엔 칭타오. 네, 그런데 이제 소변 맥주 영상 올라와서 칭타오 위생 논란 그랬죠. 불거졌어요. 예. 이번에는 또 양갈비를 우리가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얼마 전에 중국의 한 정육점이 올린 영상 나가고 있죠. 정육점 직원이 이 양갈비를 양갈비 뼈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입으로 발골하고 있는 겁니다. 뼈를 치아로 뜯어내고 있는 건가요? 맞아요. 왜 저렇게 하는 거죠? 이빨 자랑하는 겁니까? 많이 황당하죠. 예. 해당 정육점 직원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수십 년간 이어온 전통 방식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도구 대신 입을 사용하는 게 뼈를 더 빨리 제거할 수 있고 수십 년 된 전통 기법이다. 타액의 흔적이 남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타액의 흔적이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입은 닿는데 침은 닿지 않는다. 맞아요. 술은 마셨을 때 음주운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랑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 그 논리인데요. 예.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예. 지금 누리꾼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시장관리감독국까지 나서서 해당 업체 조사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건 홍보용으로 제작한 영상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발굴하고 있지 않다. 좀 의심적인 그런 발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프라인 판매 촉진 후에 눈길 끌기 위한 목적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아니, 뭐 눈길 끄는 목적이라고 하는데 아까는 전통 기법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관종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이게 뭐 설명이 전혀 좀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예. 누리꾼들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예. 홍보용으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저게 무슨 홍보냐. 저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충격적이죠. 그렇죠. 믿고 먹을 수가 없다. 예. 자, 양갈비 안녕. 네. 안 되는데. 그래도 좀 많이 구우면 되지 않을까요? 안 바싹 되죠. 구우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네. 얼주가입니다. 예.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당연히 있고요. 겨울
음료, 스트레스, 날씨 이런 단어들이 연관어로 뜨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얼죽아입니다. 오늘도 참 추웠고 제가 감기도 있는데 네. 그래도 커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었죠. 네. 얼죽아가 진짜 무슨 고유 명사처럼 됐어요. 네. 이제. 맞아요. 예.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잖아요. 줄여서 얼죽아인데 추운 겨울에도 아이스 커피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을 이제 일컫는 말인데 온라인에서 짤로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예. 그 엄청난 한파에도 아이스 먹는다는 거고요. 네. 외신에서도 이 독특한 현상을 영어로 얼죽아 저렇게 써서 부르면서 주목하고 있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얼죽아 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 팀 이제 조연출들도 뭐 먹을래 물어보면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쵸.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겨울에는 따뜻한 거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속이 편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았는데 요새 네. 얼죽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요. 예. 근데 어쨌든 저도 사실은 좀 이가 시려서 요새 좀 네.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인들의 얼죽아 사랑은 정말 찐인 것 같아요. 아, 왜냐?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네. 객관적인 자료로 봅시다. 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올해 2월까지 아. 겨울에도 아이스 음료의 구매 비율이 61%나 되더라. 작년 라는 겨울에도 것이고요. 봤더니 60%는 아이스 음료예요? 맞습니다. 와. 그래서 이게 10년 새 아이스의 선호도가 급증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다른 자료 하나는 뭐냐면은 예. 2015년에는 아이스 음료의 선호도가 51%였는데 예. 2022년 한 해 전체로 놓고 보니까 예. 74%까지 올라온 거예요. 갈수록 높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스를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커피 전문점, 편의점에서도 겨울철에 아이스 음료 판매량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까 얼죽아라는 그 영어 단어가 등장한 것도 그렇고 네. 그 이제 커피 한국 지사가 이런 걸 조사한 것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이 유독 아이스 음료를 좋아하는 겁니까? 그렇긴 한데 예. 미국에서도 아. 이제 변화의 바람, 젊은 층 사이에서는 뜨거운 음료보다 아이스 음료 판매량이 더 많다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유독 얼죽아 인기가 높아서 이 얼죽아를 한국의 특이한 문화로 소개하는 외신도 많거든요. 네. 뭐 원인을 추측하는 기사도 있는데 그 원인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다라고 그렇죠. 분석했어요. 뜨거우면은 확 빨리 몸만- 마시려고? 아이스를 쫙쫙쫙 먹으면 이제 카페인이 네. 딱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미국 언론의 분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점심 시간이 또 우리는 짧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운 음료를 후후 불어가면서 먹을 시간이 없다는 없다. 거죠. 직장인과 수험생들이 차가운 음료 후다닥 먹고 다시 일하고 공부해야 하는 현실이 반영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너무 추울 때 이 아이스 드시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혈관이 수축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럴 때는 꼭 주의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얘기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호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비나 눈이 내린 지역이 있습니다. 살짝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